안녕하세요, 박승준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생활을 하라고 준 생활비에 증여세가 부과돼서 모르고 있다가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뢰인분들께서도 최근에 상담을 하시다가 이런 내용들을 왕왕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으신데요. 아마 이와 같은 기사를 보고 개념을 약간은 혼동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또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이 맞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의 개념을 보면요, 증여란 어떤 사람이 반대의 당사자한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생활비를 주는 것도 무상으로 어떤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증여의 개념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상증세 집행 기준에 보면은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 교육비, 또 장학비 이런 것들은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소개드렸던 기사에 보면 자녀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에 부모가 생활비나 용돈의 명목으로 돈을 준다면 이걸 증여로 간주해버려서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바로 자녀가 소득이 있어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부양을 받는다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비과세를 해주는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부모와 자식 간에 생활비 몇십만 원 정도를 주고받아도 모두 다 증여로 간주를 해서 세금을 과세를 할까요? 원칙적으로만 얘기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먼저 세법을 잘 모르시는 일반인분들이 보면은 마치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모든 개인 간의 계좌 거래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것이 발각이 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래 금액이 지나치게 몇 천만 원 정도로 크지 않는 이상 그런 구조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재산을 살 때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을 하는데요. 그런 소명 과정이 잘 되지 않으면 사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을 하는 규정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받았던 증여세액이 추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이 개시되기 전 10년 내 계좌 거래를 보게 되는데요. 그 금액이 사회 통념상 생각했을 때 타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합산을 해서 그때 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법의 취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부모가 자식에게 목돈을 주고 싶지만 증여세가 부담되기 때문에 소액으로 나눠서 몇 번에 걸쳐서 증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사실 따지고 보면 소액씩 모아서 집을 사거나 아니면 한 방에 집을 주거나 사실은 똑같이 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는 목적에서 그런 취지로 이런 규정을 둔 것이죠. 기사의 뉘앙스를 보면은 마치 생활비만 조금씩 주고받았는데 증여세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묘사를 하지만 규정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약간 감성적인 측면인데요. 사실 우리나 주변의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되게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힘들게 살아가는 소시민들한테 그렇게 과하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나라에 세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여서 그렇게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세금을 거두려고 시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사람을 괴롭히듯이 그렇게 세금을 뜯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특이한 케이스나 실제로 조세 회피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계좌이체 거래에 기사만 보고 그렇게 겁을 먹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법과 관련된 뉴스를 보다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주제가 사회 통념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전달을 드리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자산이 많으시다면 이런 기사를 보고 실제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을 하는 것도 매우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는데요. 기사 안의 제목이나 내용이 굉장히 자극적인 데 비해서 필요 이상으로 겁을 먹거나 또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내용을 구성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